안녕하세요. 오늘은 카카오의 똑똑한 펀드 6월 성적표가 공개돼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. 지난 2월 이후로 시장이 좀 조정이 있어서 마음고생 특히나 많으셨어요. 근데 지금 다행히 잘 반등하고 있으니까 좀 안심하셨으면 좋겠고, 펀드 전체 이름은 키움 똑똑한 4차 산업혁명 ETF 분할매수 증권 투자신탁 혼합 재간접형입니다. 6월에 3.89% 상승하고 그다음에 5개의 4차 산업 관련 테마 모두 상승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요. 이렇게 변동성이 컸어요. 저도 이게 이때 수익보다도 오히려 하락해서 걱정이라기보단 이런 시장의 성장 주식의 방향성이 바뀌었을까봐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횡보 내지 하락하는 사이클로 확실히 완연하게 바뀔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금리가 잡히고요. 인플레 우려도 좀 많이 생각보다 좀 최근 몇 달간은 줄어들면서 성장 주식이 좀 반격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6월 달에도 좋은 수익을 좀 보여준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. 현재 5개 테마의 ETF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. 요거는 그 각 ETF별로 초기 투자 비중이 4%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. 하락할 때는 조금 더 사고 상승할 때는 조금만 덜 사는 식으로 해서 계속 사 모아갑니다. 그래서 해당 ETF의 수익률이 5%를 달성하면 다시 초기 비중 4%로 뚝 떨어뜨려 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빨간색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아직 5% 목표 전환 수익률에 도달을 못해서 좀 주식을 분할 매수하는 꽉 차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, 나머지는 한번 목표 전환이 한번 됐구나, 보라색처럼 예를 들어 아이바이 같은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투자하고 있는 해외 주식 ETF들도 있고요. 나머지 이 ETF 테마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채권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. 해외 채권하고 국내 채권도 이렇게 같이 투자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월간 코멘트를 보면 제가 매번 언급해드리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거거든요. 순자산 중에서 해외 주식 ETF 비중이 38.5입니다. 지난번 확인했을 때는 60%, 70%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럴 때 주식 비중이 높아져 있는데 갑자기 시장이 붕괴가 돼요. 한 10% 하락할 때 펀드도 10% 하락한다고 치겠습니다. 펀드 주식들도. 그러면은 실제 주식 노출 비중이 한 70%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70에 10% 하락하니까 7% 하락하는 거죠. 근데 지금은 38.5니까 여기서 10% 하락해도 3.85만큼만 하락하겠죠. 그래서 현재 순자산 대비 해외 주식 비중이 좀 낮으니까 향후에 시장 조정이 좀 발생하더라도 펀드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그 외 나머지는 기계적으로 이 5개의 테마 ETF들을 사모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거의 매달 똑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. 이번 달에는 제가 클라우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앞서 클라우드가 목표 전환이 안 된 걸로 보이죠? 근데 이런 기사가 있어요. 6월 달에 보면 구글이죠. 여기도 구글이 나오는데 경희대에서 구글 계정에 저장된 수업 자료와 이메일을 비워라 라고 안내문을 보냈다는 거죠. 왜 그런가 봤더니 구글이 그동안 무료로 무제한 메일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료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. 내년 7월부터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. 이 경희대만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서울대, 연대, 고대, 이대, 홍익대 등 50곳이 넘는 대학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. 특히 코로나 이후에 줌이라든가 동영상으로 회의도 많이 하고 그 회의 기록들, 수업 기록들을 다 영상으로 남겨놓잖아요. 근데 그 서버 그다음에 다 클라우드에 올려놓는단 말이죠. 근데 이걸 유료화 시킨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걸 옮기려고 하더라도 너무 번거로운 일이 될 거예요. 엄청난 용량과 그 보안성과 사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우리가 돈을 얼마씩 더 내더라도 기존 거 쓰는 거 쓰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? 그래서 구글이 참 머리를 잘 쓴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일단 내 플랫폼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점점점 빠져나가기 힘들 만큼 그 데이터가 쌓이면 그때쯤 이제 차근차근 유료로 바꾸는 거죠. 네.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그 구글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구글 드라이브죠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그 구글을 비롯한 게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 그리고 이런 관련된 테마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흔들림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번 쓰면 쉽게 못 벗어나는 거죠. 그래서 중장기적인 어떤 그 수익성은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라는 어떤 근거를 이런 기사에서 한번 제가 살짝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소개드리고요. 다음 달에도 좋은 성과를 좀 기대해 봅니다. 고맙습니다.